칠하겠다. 그 다음에 벽은 합판을 하고 등은 이렇게 나쁘지 않네요. 저렴한 등으로 하겠다. 그리고 주방 등도 심하지 않으냐는 좀 이현웅님을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우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전세계 단독주택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손가락집이에요. 손가락.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저 감기가 걸려가지고 이해하시고 들어주세요. 죄송합니다. 손가락집이에요. 손가락집. 왜 손가락집을 했냐면 나무가 있네. 나무를 살려야 돼요. 나무를 살리는 집입니다. 근데 이 건축가가 하는 얘기가 가성비 짱인 단독주택을 짓겠다. 그래서 가성비 짱이 뭐냐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성비 짱 같이 보이진 않아요. 이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모양이 우선 이런 거죠. 말뚝, 그러니까 지형을 그냥 살리겠다. 그건 좋은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토목공사를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지형을 그냥 살리겠다. 살려서 기둥, 말뚝을 받는다. 독립기초라 그러죠, 우리가. 말뚝을 받고 그 위에 이제 집을 짓는데 여기에 나무가 있어요. 여기 나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뷰가 이렇게 세 개의 좋은 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세 개의 박스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손가락 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유는 있어요. 나무를 살리자. 그 다음에 뷰가 세 개의 뷰가 있다. 이 세 개의 뷰를 다 나는 가지고 싶다. 그래서 어쨌든 토목공사비가 안 든다. 지형을 그냥 살리겠다. 그래서 가성비가 좋은 주택이다. 그리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무가 이렇게 있는 거죠. 나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나무는 살려야 되고. 근데 그럼 뭐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의도적으로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가 좀 낮습니다. 낮고 여기가 좀 높죠. 그래서 여기가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 겁니다. 계단이 있고 요 세 개의 박스가 이렇게 벌려져 있는 거죠. 벌려서 요런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살렸다. 그 다음에 독립기초죠. 말뚝을 박아서 기존에 있는 그 지형을 그냥 살리겠다. 토목공사 안 하겠다. 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서 평지를 만들겠다고 해서 보강토 쌓고 이런 공사비가 많이 들어요.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없다.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뚝을 박아서 여기는 경사가 심하니까 말뚝이 많이 보이고 여기는 조금 보이는 거잖아요. 이쪽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나무가 이렇게 그러니까 최대한 기존에 있는 나무를 다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배치도를 다시 보시면 여기도 이제 나무가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도 나무가 있고 그 나무를 나는 다 살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손가락집이 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이렇게 말뚝은 스틸 파이프예요. 스틸 파이프에 여기에 이제 독립된 콘크리트 기초 위에 스틸 파이프로 올린 겁니다. 아주 가볍게 올렸고 이런 게 재밌더라고요. 원래는 이렇게 하고 바깥에 계단을 이렇게 놓을 줄 알았는데 이 자체가 뭐 우주선을 타는 것 같아요. 느낌이 우주선을 타는 이런 분위기인 거죠. 이렇게 해서 계단이 이렇게 있는 거죠. 포치 겸 계단실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일부 이제 기초를 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파이프 말뚝을 박은 겁니다. 그래서 외장에 요 라이트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나중에 밤에 뭐 이런 걸 연출하고 싶어서 그런 거 봐요. 그래서 어쨌든 철강판, 리얼 징크 같은 징크 강판으로 이제 한 거죠. 티가 약간 얇으면 이렇게 약간 웁니다. 괜찮습니다. 리얼 징크 중에 티가 이제 진짜 징크는
티가 두꺼워요. 두꺼운 거는 민자로 깔끔하게 나오죠. 근데 비싸다. 비싸다. 그러니까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틀을 끝까지 유리 박스로 이런 디자인이 사실 어렵죠.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테일이 사실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거 유리창을 갖다가 끝까지 오고 살려서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지금 바닥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디테일이 그 골조 바깥에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조 프레임에 창문을 이렇게 얹는 게 아니라 창문을 여기다 붙인 거죠. 여기다 바깥에다 붙인 거죠. 그래서 이런 디자인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 디테일이죠. 사실 어려운 디테일입니다. 그래서 벽면도 볼게요. 벽면도가 32평입니다. 32평에 방 2개, 거실, 주방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들어오죠. 들어와서 어느 정도는 계단이 있고 작지만 이제 포치가 있는 거죠. 포치가 있고 현관문을 이 친구들은 안으로 열죠. 신발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 여기 옆에 바로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샤워하마 하는 화장실, 세면대, 샤워하마 화장실 있고 여기에 이제 방이 하나 있죠. 방이 하나 있고 여기도 방이 하나 있는데 이게 재밌는 게 요게 이제 화장실이죠. 화장실. 변기만 있는 화장실. 변기만 있는 화장실 있고 요 문이 벽에 딱 붙어.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걸 문을 이렇게 딱 열면 벽에 딱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뭐 이게 하나에 그냥 뚫려 있는 공간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이 공간이 뚫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문이 없는 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방이 하나 있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여기 이제 드레스룸이 있고 여기로 해서 나가면 화장실이 있고 어떻게 보면 요게 문을 여기 달면 이 안에 있는 화장실이겠죠. 근데 통로가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모든 게 다 그래. 여기도 방이 하나 있죠.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구조의 바깥에 유리 프레임을 이제 낀 거죠. 바깥에 그래서 프레임이 있어요. 그래야지 아까 그것처럼 이제 이렇게 이런 이쁜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 대신 밖에서 볼 때 요 턱이 보이는 거죠. 요 턱이 거꾸로 바닥에 턱이 보입니다. 근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문을 열면 상관은 없는 거죠. 안에서 봤을 때는 깔끔한 면이 나오겠죠.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고 여기가 이제 거실이죠. 거실이 있고 여기가 이제 11자 주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의 가벽이 하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로가 아닙니까?가 아니라 여기 이제 테이블을 이렇게 놓겠죠. 원형 뭐 4인용을 넣든지. 그래서 똑같이 여기도 화장실이 이렇게 딱 화장실이 3개다. 3개다. 볼일만 보는 화장실, 변기만 있는 화장실이 2개. 그 다음에 샤워와 목욕탕이 큰 게 하나 있는 구조죠. 그래서 뭐 그래서 여기가 나무가 있고 여기가 나무가 있는 거를 살리겠다.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평면도를 봤을 때는 가성비 짱은 아닌데 어쨌든 나무를 살리겠다. 그 다음에 지형을 살리겠다. 이건 아주 좋아요. 근데 이제 내부 사진을 보시면 가성비 짱이 맞죠. 가성비 짱이 맞습니다. 그래서 바닥도 그냥 합판. 물론 이 밑에 단열재가 있습니다. 단열재가 있는 거죠. 방통 뭐 이런 거 안 합니다. 돈 많이 들어요. 그냥 건식. 그래서 라제타 방식으로 난방을 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등도 뭐 이런 거죠. 등도 그냥 야. 근데 생각보다 이쁘죠. 생각보다 이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기 이제 벽이 이제 숨어 있는 거죠. 문이 숨어 있습니다. 문을 이렇게 열고 여기도 문이 숨어 있어요. 문을 닫으면 여기 하나의 방이 되는데 이 위를 이제 유리로 이렇게 막은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거실이고 11자 주방이 있고 여기다 식탁을 뭐 붙이든지 놓겠죠. 아니면 이쪽에 넣어도 되고요. 보시면 이렇게 이쪽에 방 하나, 이쪽에 방 하나. 그래서 이 창문을 보시면 프레임이 없죠. 프레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리창만 있네?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왜? 프레임이 외부에 있잖아요. 외부에 있으니까 안에서 봤을 때는 이거 창문이 없는 거 아닙니까? 창문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문이 있죠. 문. 문이 여기 있네? 근데 문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안 지워지네? 문이 여기 있죠? 문이 여기 있는데
문이 여기 있는데 문을 열면 벽입니다. 벽입니다. 그래서 요 문을 열면 이렇게 슉 열면 여기 닫히는 거죠. 이렇게 닫히는 겁니다. 요것도 문을 열면 여기 닫히는 거죠. 그래서 문을 열면 벽이다. 벽이다. 문을 열면 이렇게 닫히고 어떻게 보면 문을 숨기는 거죠. 숨겨서 벽 속에 넣겠다.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돈도 많이 들고 디테일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쨌든 그냥 합판으로 마감을 했는데 1200에 2400짜리 합판이 딱 맞죠. 그래서 높이를 딱 맞춘 건데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더라고요. 괜찮은데 인테리어가 이런 것도 다 합판으로 다 짠 거죠. 나쁘지 않습니다. 등도 이렇게 아주 싼 그 당구장에 있는 등으로 제가 그 등을 어떻게 할 거냐를 말씀드렸잖아요. 차라리 천장을 파지 말아라. 그냥 노출해라. 그래서 나중에 선만 나오면 충분히 갈 수 있게 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아주 열받아서 합판에 열이 좀 떨어져서 괜찮을까요? 근데 제가 그래서 합판을 이렇게 철판을 요 정도 기역자로 좀 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혹시 모르니까 위험하죠. 그래서 난방.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집은 난방은 이 벽난로밖에 없다. 그래서 난방이 없다. 그래서 괜찮을까요? 여기만 방은 어떡하지? 라자토도 없는데 어떻게 보면 가성비 짱인 건물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유리창이 여기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프레임이 보이고 문 열고 나가면 이렇게 테라스가 있습니다. 테라스가 있고 이런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내부 내부 마감을 보면 가성비 짱인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천장만 섞어쳐서 도장을 한 거고 바닥은 그냥 합판.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조지에 합판이 있어요. 합판을 그냥 노출하겠다. 그 다음에 벽은 합판을 하고 등은 이렇게 나쁘지 않네요. 저렴한 등으로 하겠다. 그리고 주방 등도 심하지 않으냐를 좀 심하지 않냐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감인 내부의 이 집에 가성비 짱인 건축가가 이 정도 괜찮지 않냐. 주방도 마찬가지인 거죠. 주방도 그 합판으로 그냥 짠 겁니다. 이게 싼 거죠. 그래서 이게 바닥이 그 구조재 이 합판인데 합판이 괜찮을까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면 이제 뭐 비닐 타일 정도 깔면 어떨까 싶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난방을 안 한다. 그래서 벽난로가 하나 있는데 이게 유리창이 커서 안 되면 라제타라도 아니면 냉난방기를 달겠죠. 벽에다가 벽걸이 냉난방기를 달면 어떨까? 뭐 그런 방식으로 하면 나름대로는 가성비가 있는 그 건축가가 말한 대로 맞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방통을 안 친다. 그 다음에 벽난로 놓고 그 다음에 냉난방기를 놓겠다. 그 다음에 등도 이런 식으로 하고 천장만 하얗게 해서 도장을 했거든요. 나머지는 다 합판입니다. 나쁘지 않아. 이 바닥은 심지어는 이 목조주택에 쓰는 그 구조재. 나쁘지 않네.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근데 걸레바지도 좀 그렇고 물 청소를 어떻게 하지 이거? 그냥 걸레바지는 하는 걸로 바닥은 비닐 타일. 왜냐하면 물을 흘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닐 타일을 깔고 그다음에 비닐 타일을 깔았으니까 걸레바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틈도 그렇고 걸레바지는 할게요. 그렇게 하면 나름대로는 가성비 짱입니다. 가성비 짱으로 괜찮은 구조고 뭐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나무를 살려야 되니까. 우리는 나무가 없다. 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반듯하게 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토목공사 안 하고 지형을 살리겠다. 그런 것들은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